안녕하세요. 오늘도 DRS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접한 소식 중에서 항공사에 큰 관심이 없어도 누구나 어떻게 될지 궁금했었던 내용이 있었죠. 과연 아시아나 항공을 현산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할 것인가? 자,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 인수 포기 직후에 현산의 아시아나 인수 포기의 소식이 들려왔었죠. 인수하는 데 2조가량의 돈이 드는데 살려고 하는데 2조가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수 후에 유지를 하려면 1년에 2조가량이 매해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를 꺼렸다라고 얘기가 들려왔었죠. 뭐가 정확한 원인이든 간에 요즘처럼 항공의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거액의 돈을 들여서 항공사업을 결정하지는 않을 거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아시아나항공의 미래가 어떻게 됐나요? 산업은행이랑 정부랑 어떻게 해서 지원해줘갖고 살려내기로 했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바로 그 어찌저찌 지원해줘가지고 살리는 방안이 기간산업 안정화 기금을 통한 자금 수혈입니다. 자, 이 기간산업 안정화 기금, 줄여서 기안기금이라고 불리는 이게 뭐냐면 말이죠. 코로나 문제로 인한 기간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설립한 기금이에요. 자, 이걸 쉽게 얘기를 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타격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빌려줄 목돈을 준비를 해놓은 거죠. 이게 올해 4월 22일에 설치 방안이 발표되고 바로 뒷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월 20일에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방안이 나온 뒤에 꽤 빠르게 실제 적용 가능하게 바뀌었죠. 때가 때이니만큼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개요를 한번 보자면요. 첫 번째로 대상은 국민경제, 고용 안정 및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 항공업, 해운업, 금융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이름이 기간산업 안정화 기금이니만큼 기간산업과 그와 비슷한 요건을 갖춘 업종일 텐데, 기간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대략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리고 금리 부분, 잘 알아둬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지원이 아니라 빌려주는 돈이라는 의미죠. 최근 고용안정지원금이랑 비슷한 느낌이 오니까 똑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건 엄연히 빌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조건이 붙어있죠. 자, 그 조건은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 이 말은 시중금리보다는 무조건 비싸다는 겁니다. 지원 금액의 최소 10%는 CB 또는 BW로 지원. 자, 여기서 CB와 BW가 뭘 말하는 걸까요? CB는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를 말하는 거고요. BW는 본드 위드 워런트, 신주 인수권부 채권을 의미합니다.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CB는 지원받는 회사가 빌린 돈의 원금을 갚는 시점에 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을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갚는다는 거죠. BW는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모두 전환하는 게 아니라 원금은 원금대로 받으면서 정해진 특정 가격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받는 걸 얘기해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의 경우 시장 안정화 자금이 2조 1천억, 유동성 부족 자금 3천억 원에 총 2조 4천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20%인 4,800억 원을 CB 방식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네요. 즉, 아시아나가 나중에 항공업 활성화가 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정부가 빌려준 돈을 받으면서 그 돈 중 일부는 아시아나의 주식으로 추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안기금의 조건을 한번 볼게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이랑 총 차입금 5천억 원 이상이 되는 기업이어야 하고요. 기금 지원 이후에 6개월간 고용의 90%를 유지해야 하고요. 기금 지원 기간 내에 이익 배당을 금지하고 자사주 매입도 금지하고 모회사,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역시 금지됩니다. 아시아나라고 하면 에어부산이랑 에어서울이 계열회사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기안기금이라는 정책인데 이 기안기금에 대해 좀 시끄러운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원한 기업의 수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한 달이 채 안 돼서 5월 20일에 완성이 되고 이미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 1호 이용 기업인 아시아나의 지원 발표가 9월 12일에 났어요. 3개월간 실제로 이용한 기업이 없다는 거죠. 사실 지금이니까 겨우 3개월 지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각 기관 산업들의 어려움이 늘고 있는데 이제 1호 기업이 생긴 데다가 솔직히 사실상 아시아나는 현산의 인수 포기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지원의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생각이 되죠. 사실 그 사이에 아무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기간 산업인 자동차 산업, 그 중에서도 쌍용차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죠. 그런데 6월 17일에 최대현 사는 부행장이 쌍용자동차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언급했죠. 이유는 쌍용자동차의 경우 기업의 위기 상황이 코로나 확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 결정이 잘했냐 잘못했냐의 부분보다는 기금을 설립할 때에 대한 그 명분을 근거로 봤을 때에는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명확히 이해가 되죠. 여하간 지금이 10월 중순에 가까워져 가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반년 동안 하나의 기업에 밖에 지원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그 이유를 지원받기 위한 조건, 특히 근로자 수 300명 이상과 총 차입금 5천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대기업들 외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금 설립 이후에 지원 대상이 아직까지 하나의 기업밖에 안 된다는 점과 그 원인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격 요건의 문제가 기금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논란으로는요, 고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금리가 뭡니까? 이자죠, 이자. 정리를 하자면 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돈을 빌려주면서 너무 높은 이자를 책정해서 오히려 살기 위해 돈을 빌린 기업이 더 어려움에 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얼마나 높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1호 기업인 아시아나의 이자율이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7%입니다. 7%. 그러면 2조 4천억 원을 빌린 아시아나의 경우에 해마다 연 약 1,680억 원을 이자로만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원금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부한테 빌리는 고리대금, 이렇게 조롱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네요. 대한항공의 경우도 이 기금의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차라리 자산을 팔아갖고 정부 빚을 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라는 그런 추측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기내식 등의 사업부 매각과 유상증자 등으로 대한항공은 자금을 자체 조달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아시아나에 이은 다음 지원기업 지정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지난 9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항공은 신청하면은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에어부산은 아시아나 계열사이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언급했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주항공과 쌍용자동차를 비교하면서 불공평하게 잣대를 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도 쌍용자동차처럼 코로나 이전에 이미 기업의 방향이 하락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요게 맞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게 또 정확하게 제주항공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게, 전에 제가 올린 코로나 이전의 항공업계 중 작년 항공사들의 상황, 실적 등을 보여드렸었죠. 코로나 이전에는 항공업계가 LCC의 제살 깎아먹기 방식에 뒷일은 모르겠다, 일단 우리한테 승객부터 많이 태우고 보자 라는 그런 미친 전략으로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갖고 손해보는 가격으로 항공권 판매해온 지 오래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업계 중에서는 쌍용자동차를 거절했던 이유를 적용해서 얘기를 한다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잣대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항공사가 2019년을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침몰을 하고 있었던 게 맞으니까요. 자, 기항기금의 논란 마지막으로는 아시아나와 에어부산에 관련한 논란입니다. 에어부산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시아나의 계열사죠. 에어부산도 최근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에 나섰는데요. 891억 원 규모로 3천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이 300억 원을 들여서 3분의 1인 1000만 주를 청약할 계획입니다. 이거 뭔가요? 아까 봤던 조건 중에서 기금 지원 기간 내에 모회사,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 이 사항에 위배가 되죠. 이거를 굳이 진행을 해가지고 그래도 맞게끔 끼워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들어보면
기안기금 지원 전에 아시아나항공이 애초에 자회사, 즉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에 자금을 투입하려고 했었던 계획을 검토했었기 때문에 뭐 기안기금을 지원하는 그런 그 조건에 관련해서 걸리지는 않지 않을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전해진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가 어려워지고, 물론 모회사도 힘들지만 그 자회사가 힘든 상황에서 자금 지원할 생각을 아예 그냥 접어버리는 회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금 지원할 생각을, 계획을 예전에 잡아놨다고 해서 이거는 기안기금 지원에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 라는 건 또 누가 결정했는지 몰라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예 그냥 산업은행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낸 것 같아서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단순히 아시아나항공이 예뻐서, 뭐 에어부산이 예뻐서 그래서 이렇게 살짝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에어부산에 대한 지원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시아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에어부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시아나가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열사를 팔아야 되는데, 아시아나가 보유한 금호리조트, 아시아나CC,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매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자, 뭐 저는 경제를 잘 모르는 경알못이라서 큰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당장 기금 출범 후에 지원 대상 기업 조건에 불만이 터져 나왔을 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월 26일에 언급한 한 번 정한 기준을 금방 바꿀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더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기안기금의 조건은 정말 속칭 빡세게 돼서 투명하게 자금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인지, 뭔가 대체적으로 느껴지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그렇죠. 원칙을 지켜야 한다, 혹은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야 한다 등의 각 상황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느 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일단 단순히 정책이나 기금 운용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의 구체적인 부분보다도 더 큰 카테고리의 부분이 명확하게 안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자본 잠식 상황이 코로나 전에 분명했던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도 뭐 지속적으로 말을 아끼고 뭐 그 직원들이 혹시라도 자금 지원 받아갖고 회생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만한 느낌을 주면서 시간을 보내오다가 결국에는 이스타항공은 그냥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흐름으로 왔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더 길어짐에 따라 제2의, 제3의 이스타항공의 상황이 될 항공사들에게 회생 가능성이 가장 큰 순서대로 지원을 하고, 더 여력이 없으면 후순위 항공사들에게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부디 특정 이득관계를 위하거나 보여주기식이 아닌 제대로 기간 산업을 견인할 수 있을 기막힌 정책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죽지 않게 붙들고 있는 기안기금이란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항공사의 미래는 지금 뉴스에 막 나오고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 다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 항공사가 원하는 대로 자금 확보 다 하고 코로나 확산 상황이 멈추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코로나 이후의 항공업계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질병만 없어지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까요? 코로나 전에도 죽을 쐈는데. 자,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편하게 다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DRS의 드로이센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